그런데 마침 이번에 윤석열의 의료 계엄 때문에 저는 결국 많은 분들이 목격한 것이 의과대학이나 이렇게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왜 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 나는 전공의, 어엿한 대한민국의 전공의로서 왜 나는 사직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계점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권리를 갖기 위한 투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들, 권리에 대한 것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특히 군의 의료 인력 획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국군 대전병원의 이국종 병원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의료 계엄 사태 또는 의료 대란을 맞이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군 병원에서도 현행 의료 장교 획득 체계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아예 장기 군의관으로 임관하실 분들 더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논의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백화점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그냥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계속 의료계에 여러 가지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까 낙수의사론을 했던 것처럼 필수 또는 핵심 의료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의견들을 내면서 여기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뭐 17개 가까운 거의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외상센터들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집중화가 되지 못하고 각 센터별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6개 정도로 이 광역화 해가지고 이 거점 의료센터들의 기능이 집중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엔 정비해야 될 거는 후송체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급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형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의료인들에 대한 그런 불신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일탈행위에 대한 불신은 가능하다 생각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 중에서 누구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건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절대 뭐 오해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처벌의 가능성이라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수술대 위에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의 테이블 데스의 가능성 같은 것들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영역으로 가게 하는 그게 바로 저는 의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광범위한 또는 절대적인 면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그 사고 이후로 사실 여론이 들끓었지만은 결국 그것의 과정 동안에 그 선생님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결과는 다행히도 그래도 의료인들에게 조금은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의료인들은 소극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치가의 매표를 위해 가지고 아니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 그 타격은 모두 다
의사들과 결국 의료 종사자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논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격 협진 같은 미래지향적인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저도 제가 뭐 세간에서는 의사들의 편만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의료인들의 입장도 다 다양하겠지만은 저도 그래도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과 같은 그런 의료 계엄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종자로 받아들이고 제가 반박도 많이 하지만은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의 건강보험 비용 구조나 이런 데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국민들 설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AI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 앞으로 임상에 어느 정도까지 AI가 침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임상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더 빠르게 의료행위 안으로 침투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속도로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제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선거에도 제가 이번 뛰고 있지만은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의료인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아젠다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